어느 신문이든 규범과 가치의 실종을 한탄하는 기사가 넘쳐납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내 머리엔 이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한 노신사가 깜짝 놀라 안주머니를 뒤지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내가 조금 전에 어디 있었지? 어디서 재킷을 벗었지? 그 탁자에 같이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였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규범과 가치를 소유할 수 있고 잃어버릴 수도 되찾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늘 같은 내용물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규범과 가치가 거론되는 자리는 늘 재앙을 외치는 예언가들과 대중선동 정치가들의 무대입니다. 신문은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과 왕따를 시키는 어른들과 아동 성추행을 저지른 주교들과 결정을 못 내리는 리더들과 타락한 공무원들과 시민의식이 없는 젊은이들로 넘쳐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의 종교 전통에 따라 우리는 숙면을 도와줄 희생양을 찾아 나섭니다. 융통성 없는 편협함이들은 68년 5월 열정적으로 사랑의 해방을 외쳤던 게으른 장발의 무례한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걱정 많은 지성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8세기 계몽주의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당시의 장발족들이 정통 교범과 가치관을 모조리 무시하고 종교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수립하자고 외쳤고 이성을 행동 노선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봐. 최근 들어 이렇게 주장하는 글들이 사방에서 눈에 띕니다. 네덜란드 언어권에서는 불쾌의 시대를 쓴 철학자 아트 페르비니어가 대표 주자입니다. 수많은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모든 악의 근원을 증가하는 개인화와 줄어드는 영성에서 찾습니다. 이 두 현상의 출발점은 계몽주의 철학에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철학자 알리스테어 맥킨타이어는 덕의 상실에서 역사적 맥락을 더 확장합니다. 즉 합리적 도덕은 종교의 흔적이 남아있을 때만 작동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흔적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집행이 안 되는데 바로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고 맥킨타이어는 주장합니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존 그레이는 조금 더 서민적인 해석을 곁들여 전통의 상실, 이성의 우세 및 이로 인한 유토피아적 진보 사상을 묵시록의 징조로 봅니다. 그 사이 이런 형태의 비판은 일반 언론에까지 촉수를 들어 밀었습니다. 2010년 10월 28일 가디언에 실린 칼럼니스트 조지 몬비어트의 글은 계몽주의 모델을 인간의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보고 오늘날 널리 퍼진 무정부주의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이 모든 글들이 내놓는 치료법은 동일합니다. 교회를 늘리고 경찰을 늘리고 형벌을 강화하면 다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벽난로 옆에 앉아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엄마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아이들은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혹시 있을지 모를 빈틈은 곳곳에 빼곡히 심어놓은 CCTV가 메워줄 것이다. 그러나 중도 계몽주의와 급진 계몽주의를 구분하는 사학자 조너선 이스라엘의 백과전파서는 반대되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중도 계몽주의가 이성과 종교를 화해시키려는 애쓴 결과 둘의 장점은 사라지고 나쁜 요인들만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필립 블룸이 나쁜 기업, 유럽 계몽주의에 잊힌 극단주의에서 말했듯 신체는 여전히 길들여져야 하기에 거식증에 걸린 사진 모델들이 우리의 새로운 성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이상적 교격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블룸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볼테르와 장자크 루소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부드러운 사이비 종교 버전이 아니라 보다 급진적인 계몽주의라고 주장합니다. 이성을 둘러싼 온갖 야단 법석 말고 무엇보다 인간의 열정적 측면에 대한 드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가라앉는 것은 다른 형태를 띠고 다시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소위 규범과 가치의 상실 이후
역설적으로 우리 곁엔 생명윤리, 언론윤리, 의학윤리, 계약윤리, 간병윤리 등 온갖 윤리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온갖 윤리의 난리법석을 먼지 덮인 사무실에 앉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새로운 방침을 작성하는 노신사들을 위한 일종의 작업요법 정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윤리라는 말 자체가 이미 고리타분한 느낌을 풍깁니다. 모해세포 연구를 방해하고 타인을 교과서에서 추방하려는 몇몇 정신 나간 인간들을 제외한다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우후죽순으로 솟아나는 온갖 윤리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기괴한 기계장치를 낳았습니다. 수많은 규칙과 방침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일하는 대학에는 1.5페이지 분량의 시험 규정이 있었고 이를 따라 모두가 오랜 세월 아무런 문제 없이 시험을 치고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규정이 수업 및 시험 규정으로 이름이 바뀌더니 무려 50페이지 넘는 책 한 권 분량이 되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계속 내용을 첨가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교수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잡무가 많아 죽겠는데 온갖 위원회가 생기면서 수업 준비에 쏟을 시간만 줄어듭니다. 그렇게 보면 윤리는 과학과 기술 바깥에 있습니다. 심지어 과학 및 기술과 대립되며 넓은 의미의 노동세계와도 대립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우리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최대한 빨리 윤리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장을 읽은 독자라면 다 짐작했겠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삶을 힘들게 하는 온갖 구질구질한 규정들 탓에 우리는 윤리의 원래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교본과 가치는 자신의 신체 및 타인의 신체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기에 우리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앞장에서도 설명했듯이 정체성은 오로지 우리와 외부 세계의 상호작용,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교본과 가치는 우리의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쉽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변할 수 있고 또 변하지만 항상 같은 방향으로 변합니다. 윤리적 차원의 변화는 정체성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고 거꾸로 정체성 차원의 변화는 윤리적 차원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더구나 그런 변화는 항상 개인이 자기 정체성은 물론이고 교본과 가치를 길어올리는 더 넓은 환경의 변화를 뜻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우리의 일부로 보기 시작한 것은 70년대에 들어서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덜 독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반면 교본과 가치는 외부 세계의 것이기에 이를 우리의 일부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는 윤리에 깃든 평가의 성격 탓입니다. 지금 같은 정치적 올바름의 시대에 도덕적 비판을 포함한 가치 판단이란 모두가 애당초 의심스럽기에 그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를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항상 부담스러운 외부의 규칙 체계로 바라보는 오늘날의 입장은 우리에게 정확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정한 사회 변화의 결과입니다. 변화된 사회는 일련의 새로운 교본과 가치를 우리에게 부과했고 우리는 즉각 이를 교본과 가치로 인식합니다. 윤리 혹은 도덕은 실제로 선과 악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오늘날은 이 두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쾌감이 조장됩니다. 놀라기 그지없습니다. 선과 악의 차이를 묻는 질문은 이미 인류 역사의 출발점에서부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인간의 본성을 묻는 질문은 물론
우리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정체성 발달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대답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첫 번째 입장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며 사회는 이런 본성이 만개하도록 보살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입장은 인간이란 나쁜 존재이기에 사회는 이 나쁜 본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사회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며 따라서 자아 실현이 멋진 아이디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인간을 악하다고 보는 사회는 그런 악한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자기 부정에 매진합니다. 그러자면 규칙적인 통제가 필요하고 항상 고삐를 팽팽하게 쥐어야 합니다. 이 관념은 기독교 윤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추진력을 제공받으면서 서구 사상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윤리에서 해방되었다는 망상에 젖어 살면서도 임박한 평가 면담이 무서워 벌벌 떨고 그러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아이처럼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만 합니다. 신자유주의적 인격의 탄생,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페이지 53, 자아실현에서 자기부정까지 윤리에 관한 내용 일부 낭독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